피해자 원망의 씨가 있던 안아파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의 시그널을 보여주는 기기를 끄고 산소기를 떼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 후 자신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농약을 먹고 음독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네, 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힘든 상태인 그 사람을 그렇게 둘 순 없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지의 흡연 문제 때문에 잦은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오죽하면 그랬을 것이죠. 저도 남편 고생하고 보내서 그 마음 잘 알아요.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 텐데. 자, 두 번째 팀도 여러분 박수로 함께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제 이권혁 두 번째 발표팀 우리 남원주 중학교 친구들을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단체 구호 외치고 자리에 앉으면 재판 소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원주 오빠입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 남원주 로펌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제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주제로 준비해 왔습니다. 주제는 노인 사례로 재판 요형의 형사 재판입니다.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노노 간병의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비극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간병살인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2월달에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서 취재한 결과를 만들어냈던 간병살인인데요. 오랜 간병으로 인해서 일상이 무너지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고통에 가족을 죽이는 간병살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노노 간병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노인을 간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치매, 암, 뇌사 등등등등 다양한 일로 요즘에 많이 요양병원에서 간병을 받고 있는 노인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문제가 다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중증 환자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이 한 225만 원 정도 되는데 60대 이상의 부부들이 생각하고 있는 비용은 167만 원. 자, 그렇다면 60대 노노 간병의 상황이라면 노인들이 과연 이 간병비를 부담하지 못하다 보니까 노인이 직접 간병을 하면서 그 기간이 오래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 2017년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고령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2주에 한 건 이상 미수를 포함해서 한 건 정도 그리고 1년에 40건에서 50건 정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도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재판과 관련해서 참고한 판례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던 2013 고압 566 그리고 2015 고압 59 이 두 사례였습니다. 본 재판과 관련된 주요 관련 법규는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죄 그리고 53조 장년감경 55조 제1항 3호 법률상 감경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법률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사건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전에 피해자 원망혜 씨와 주미안 씨는 55년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원망혜 씨는 5년 전에 치매 그리고 3년 전에 폐암을 판단을 받았습니다. 폐암 수술 도중에 쇼크로 인해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원망혜 씨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렇지만 의미 없는 연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연명의료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존엄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중단을 고려했지만 아들의 반대로 인해서 미시행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2018년 2월 8일 19시 20분경 주미안 씨는 남편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농약을 먹고 음독 자살을 기도한 사례입니다. 30분경 중환자실 간호사 나물라에 의해서 인지되었고 주미안 씨는 응급처치를 받아 미수에 그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주미안 씨의 살인이 인정되는가입니다. 검사 측은 피고인의 상황은 아쉽지만 살인이다. 변호인 측은 살인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상황과 탄원서를 바탕으로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재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사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2018년 3월 15일 대한시민지방법원 강주지원 제1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할 사건은 2018 고압 123 피고인 주미안의 살인사건입니다. 먼저 관계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어느 검사님이 나오셨습니까? 유한대 검사입니다. 김도리 검사입니다. 변호인 측은 어느 변호인께서 나오셨습니까? 최선 변호인입니다. 이니 변호인입니다. 지금부터 심리에 들어가겠습니다. 피고인 주미안은 출석했습니까? 네. 피고인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까? 네. 피고인의 신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십시오. 430210-234567-8입니다. 피고인의 현 거주지는 어디십니까? 강원 평화군 평원면 3번지입니다. 피고인의 등록 기준지는 어디입니까? 강원 평화군 편안면 12번지입니다. 피고인 주미안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텃밭농사 조금 짓습니다. 알겠습니다. 피고는 향후 주거지가 변경되면 재판부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검사께서는 공소유지를 진술해 주십시오. 피고인 주미안은 2018년 2월 8일 19시 20분 피해자 원망혜 씨가 있던 안아파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의 시그널을 보여주는 기기를 끄고 산소호흡기를 떼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 후 자신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농약을 먹고 음독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병원의 신고에 의해 경찰 조사를 하였고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장을 받아보았습니까? 네, 피고인은 검사가 낭독한 공소 사실을 잘 들었습니까? 네, 피고인 주미안은 검사의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힘든 상태인 그 사람을 그렇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검사와 변호인께서는 공소 사실과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입증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먼저 검사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본 검사는 먼저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피고인 주미안이 산소호흡기를 떼어 발생한 호흡 부전임을 주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강주과학 수사대 부검이 오하라 교수의 부검 의견서와 원망희 씨의 담당 주치의였던 허파정 씨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중환자실에서 주미안 씨가 호흡기를 뗀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함께 증거로 첨부합니다. 다음으로 당시 중환자실에서 근무 중이었고 이 내용을 신고한 나몰라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인 증거 인부하시고 입증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찰 측에서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해 인정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행위였지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님을 주장합니다. 관련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이 모두 선처를 바라며 쓴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살해를 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 피고인의 딸 원찬성 씨와 피고인과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송만래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께서는 변호인 측 증거 인부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검사와 변호인의 입증 계획에 따른 증거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8 고압 123 피고인 주미안에 대한 살인 사건의 제1차 공판 절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3주 뒤인 2018년 4월 5일 오전 10시입니다. 지금부터 2018 고압 123 피고인 주미안의 살인 사건의 제2차 공판 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거 조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택된 증인들은 먼저 검사 측 증인인 나몰라, 그 다음에 변호인 측 증인인 원찬성, 송막내 순으로 신문하겠습니다. 증인 나몰라, 원찬성, 송막내 씨는 출석하셨습니까? 증인들은 모두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 중에 피고인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피고인의 딸입니다. 알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7조, 158조에 따라 증인들은 증언을 하기에 앞서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선서한 다음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자기 또는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반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선서서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는데 나몰라 증인께서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도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먼저 나몰라 증인부터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몰라 증인은 증인석에 남아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나몰라에 대한 신문을 하겠습니다. 검사께서는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증인은 현재 어디서 근무하고 계시나요? 안아파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 중입니다. 얼마나 근무하셨죠? 올해로 12년 되었습니다. 처음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일 19시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되어서 주미안 씨가 평소와 다름없이 면회를 왔고 남편을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얼굴과 손을 닦아주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다른 환자와 보호자를 보고 있다가 원망의 한쪽을 봤더니 산소호흡기가 벗겨져 있고 주미안 씨는 쭉 늘어져 환자에게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주미안 씨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당시 주미안 씨는 평소와 같았나요? 네, 별다른 차이는 없어 보였어요. 다만 표정이 좀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묻죠. 당시 환자는 어떤 상태였나요? 환자는 산소호흡기를 한 상태로 안정적인 호흡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누워있다 보니 욕창이 좀 있었고 잠깐씩 부정맥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곧 안정을 찾았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없었다면 계속 생명을 유지하고 계셨겠네요. 아마 그랬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증인은 평소 주미안 씨가 면회를 얼마나 자주 오셨는지 아시나요? 거의 매일 이에 오셔서 고인을 뵙고 손이나 얼굴을 닦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혹시 이전에 이런 식의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만약 그랬더라면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평소와 다름없이 오셨어요. 환자의 시그널 체크기를 끄면 경보음이 울리지 않나요? 전원을 뽑으면 울리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께서는 증인에게 더 이상 신문하실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변호인 측의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찬성 씨부터 변호인의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증인은 주미안 씨와 어떤 관계이신가요? 제 엄마입니다. 현재 어디에 사시나요? 강원 평화군 안식면 11번지입니다. 엄마 집에서는 차로 15분 거리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께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셨겠네요? 그렇죠. 아버지가 치매와 폐암으로 고생하시면서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특히 폐암 수술하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신 이후에는 힘든 몸을 이끌고 매일같이 병원에 다니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머니께서 그런 삶이 힘드셔서 호흡기를 뗐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가끔씩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기도 했고 한 번은 병원 가시다가 쓰러지신 적도 있었어요. 증인은 가만히 있었나요? 왜 안 그랬겠어요. 그만 가셔도 된다고 뭘 그렇게 자주 가냐고 소리도 지르고 난리도 쳐봤는데 말을 한다고 들으실 분이 아니에요. 엄마는 그냥 아버지께서 혼자 많이 외로우실 텐데 안 가면 어떡하냐고 하셨죠. 힘들어도 아버지가 더 힘드실 거라고 하시면서 매일같이 찾아가셨고 거의 제가 데리고 가는 편이었습니다. 피고인 면담을 해본 결과 존엄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증인은 어떤 생각이셨나요? 저는 뭐 아버지께서 더 호전되실 것도 아니고 어머니는 더 쇠약해지실 것 같아서 하자고 했어요. 근데 그 법이 가족이 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 오빠가 안 된다고 해서 못했어요. 오빠는 왜 안 된다고 하셨나요? 오빠는 평생 고생만 하신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보낸다는 게 평생 마음에 걸릴 것 같다면서 거절했어요. 결국 지금은 후회하고 있죠. 오빠는 지금 어떠시나요? 오빠도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평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는 어떠셨나요? 동네에 소문이 자자한 화목한 부부이셨어요.
말다툼도 거의 하지 않으셨고 뭐 아버지의 술 담배 때문에 가끔 잔소리를 하시긴 했는데 그것도 뭐 큰 소리 한 번 난 적은 없었습니다. 증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왜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인공호흡기를 뗐다고 생각하시나요? 며칠 전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도 하셨고 아버지의 몸 상태도 좋지 않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힘들어하시는 아버지를 보기 힘들어하셨어요.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생각해 주셔서 제발 선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증인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를 화목했다고 합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지의 흡연 문제 때문에 잦은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르셨습니까? 그게 예전에는 그냥 그만 피우세요 하는 정도였어요. 근데 폐암 진단을 받고 난 후에도 계속 피우시다 보니까 걱정되시는 마음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치매도 앓고 계셔서 그 평소처럼 말리지도 못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적이 있으셨죠. 오빠가 아버지의 존엄사를 반대한 것에 대해서 어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특별한 반응은 없으셨는데 조금 속상한 눈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추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증인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증인 송막래 씨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 측 신문해 주십시오. 네. 송막래 씨는 현재 어디에 사시나요? 저기 언니네 옆에 옆집에 살아요. 피고인의 부부를 안 지 얼마나 되셨나요? 엄청 오래됐죠. 좋게 50년 넘은 것 같네요. 시집왔을 때부터 봤으니까. 사이가 어땠나요? 참 좋았어요. 다들 불화할 정도였으니까요. 원망의 씨가 아프고 난 다음에도 그랬나요? 그럼요. 엄청 고생하는데 싫은 티 한 번 안 내고 참 열심히 했어요. 병원에 입원하고 난 다음부터는 뭐 거의 밭일도 제대로 못하고 병원으로 돌아다녔으니까요. 처음 피고인 주미안 씨가 남편 원망의 씨를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증인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참 안타깝죠.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고. 저도 남편 고생하고 보내서 그 마음 잘 알아요.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 텐데 안타깝죠. 고의로 살인을 했다는 생각은 안 드셨나요? 아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딨어요. 언니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증인의 말처럼 피고인은 의도를 갖거나 순간적인 억하심에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힘들어하는 남편이 안쓰러웠고 본인도 너무 힘들어서 일어난 일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증인은 증언을 할 때 본인도 남편을 고생하고 보냈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 남편도 중풍으로 한 7년 고생하다 갔어요. 아이고, 그때 힘든 걸 어찌다 말하겠어요. 만약 그때 존엄사가 있었다면 하셨겠나요? 어휴, 참 어렵네요. 어찌 그랬겠어요. 그런데 아까는 왜 이해한다고 하셨죠? 그게 나는 힘들지만 이해는 된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요. 언니가 정말 힘들었었어요.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추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증인 신문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공판은 4주 뒤 5월 3일 오전 10시 마찬가지로 본 법정에서 개정합니다. 지금부터 2018 고압 123 피고인 주미안의 살인사건 제3차 공판 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검사 측 피고인 신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먼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일 원망 씨를 죽이려고 의도하고 면회를 갔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면 어째서 당일 인공호흡기를 떼셨죠? 남편 엉덩이 쪽에 욕창을 보는데 너무 안쓰러웠어요. 몇 년째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누면서 가만히 누워서만 생활하는데 제가 매시간 옆에서 보살펴줄 수도 없는데 이렇게 사는 게 뭐 중요한가 생각해서 그래서 그랬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피고인은 당일 원망희 씨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호흡기를 뗐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입니다. 미리 준비한 농약을 먹고 음독 자살을 기도했다는 것은 이미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럼 왜 농약이 든 병을 가지고 들어가신 거죠? 피고의 진술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판사님, 이의 있습니다. 피고가 물론 중죄를 지긴 했지만 고령이고 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인정하는 바 검사의 강압적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검사께서는 주의해 주시고 계속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살인의 의도는 없었는데 왜 농약병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사실 이 나이 때 노인들은 종종 죽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한 번은 남편이 죽으면 내가 살 이유가 없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더군다나 남편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남편 죽으면 자식들 고생시키지나 말고 그냥 함께 떠나자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가지고 있게 됐어요. 내가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판사님 엄마들이 저를 장난하세요. 엄마 미안해. 내가 조용히 하세요. 어머니에 대한 마음은 알겠지만 신성한 법정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법정 진행을 방해하면 법정 소란죄로 퇴장시키겠습니다. 검사 계속 진행하세요. 검사 역시 본 사건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만 본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밝히지 않고 단순히 판결만 나온다면 또 다른 유사 사안이나 더 나아가 이를 악용한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을 제대로 따지고자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남편의 호흡기를 떼면 본인이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왜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았죠. 그래도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이 훨씬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상으로 피고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변호인, 피고인을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주미안 씨, 진정하시고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남편 원망해 씨와 결혼은 얼마나 되셨죠? 산 적은 없는데 뭐 어렸을 때부터 동무였고 결혼까지 했으니 오래됐네요. 아마 두 분은 떨어져 있는 시간보다 함께했던 시간이 훨씬 길었을 것입니다. 결혼 후로 함께한 55년 동안 남편과의 관계는 어떠셨죠? 뭐 큰 소리 난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술을 마셔도 술주정 한 번 한 적이 없고 도박 문제도 없었고 여자 문제도 없었고 정말 가정에 충실했어요. 모든 게 남편 치매 걸리기 전까지는 다 괜찮았죠. 치매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엔 어떻게 지내셨죠? 가끔 사람 못 알아보고 깜빡하고 집 못 찾아와서 제가 찾으러 가긴 했는데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었어요. 평생 탄광에서 광부로 일하면서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으니까 그 정도는 힘들지 않았죠. 그러다가 폐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쇼크에 의해 식물 인간이 되신 거 맞죠? 네, 그래요. 참.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그 이후론 집에 오질 못했어요. 딱한 사람. 그로부터 약 3년 동안 남편을 매일같이 찾아가고 간병해 왔다고 하셨는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힘드셨죠? 처음엔 안쓰러웠는데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씩 지쳐갔어요. 평생 모아온 돈도 다 써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도 했어요. 또 근데 제 남편이 점점 말라가는 게 너무 안쓰러웠어요. 먹는 것도 좋아했고 사람도 좋았었는데 그렇게 마른 걸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곤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남편의 호흡기를 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판사님 이의 있습니다. 지금 변호인은 법에 의한 판결이 아닌 정에 의한 판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는 검사 측에서 기소한 살인의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검사 측 이의를 기각합니다. 본 재판장은 오로지 법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검사 측이 이의를 제기한 것처럼 정에 의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이런 이의를 제기한다면 본 재판장을 모욕한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피고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답하여 주십시오. 많이 미안했어요. 내가 더 챙기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속도 상하고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면서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곧 따라갈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도 얘기했어요. 판사님, 여기 있는 피고는 자신이 사랑하던 남편이 죽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움이나 순간적인 욱함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반자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재판의 담당 판사로서 피고인에게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얼마나 자주 남편을 찾아갔었나요? 예전에 한 번 쓰러져서 이틀 못 간 것 빼곤 거의 매일 갔죠. 피고, 비록 피고의 행위가 남편에 대한 존엄한 죽음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살인 행위임을 인지하셨습니까? 네, 죽을 죄를 졌어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왜 농약을 드셨죠?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피고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사께서는 최종 구형을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의 행위가 비록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함부로 생명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법과 도덕의 엄중한 명령을 어긴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피고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최근 법으로 규정된 연명의료법에 의해서 시행을 했어야 하며, 피고의 아들이 이 일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남편을 죽이는 것보다는 아들을 설득하는 것에 더 힘을 쏟았다면 이와 같은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에 본 검사는 피고인 주미안에게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죄에 의해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변호인 측 최후 변론하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주미아 씨와 피해자 원망애 씨는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 살아오면서 모든 기억을 함께 공유해 왔습니다. 또 55년 동안 부부로 연을 맺어 2명의 자식을 낳고 화목하게 생활해 왔습니다. 비록 말년에 담배로 인해 조금의 다툼이 있었다곤 하지만 큰 다툼도 아니었고 아내로서 남편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연명의료법이 통과되었지만 시행되는 데 어려움이 많은 편입니다. 피고가 아기를 가지고 시행한 것도 아니고 남편에 대한 사랑의 행동이 법에 어긋난 행위였던 것입니다. 피고인이 농약을 먹은 행위 역시 범죄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해 가족인 아들과 딸이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처벌을 통한 법의 엄중함보다는 피고의 심정을 헤아리셔 따뜻한 법의 판단을 재판장님을 비롯한 재판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피고인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제 행동으로 남편이 세상을 달리했습니다. 제가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전 남편을 죽인 살인범이에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피고 혹시 사망한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법정에서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정말 미안해요. 곧 봅시다. 이상으로 피고인 주미안의 대한시민지방법원 강주지원 제1형사부 2018 고압 123 살인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판결 선고 기일은 2주 뒤 2018년 5월 17일 오전 10시입니다. 지금부터 대한시민지방법원 강주지원 제1형사부 2018 고압 123 살인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대답하지 않는다면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도 되겠죠. 악플을 달았던 옹그레 씨는 이 재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피고인에겐 징역 36개월형을 선고합니다. 처음에는 TV에서 본 것처럼 친정식 불렀으면 좋겠어. 모른다니까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검사는 진술거부권을 악용하여 유도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범죄임을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칼을 오른손으로 잡았을 뿐 아니라 그 방향을 잘 보시면 칼자루를 손 전체로 움켜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동중학교 화이팅! 강동중학교 화이팅! 화이팅! 피고인은 일어나 주십시오.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주미안의 살인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의 범행은 치매 상태에서 폐암 수술 이후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남편이 회생이 불가하지만 존엄사를 시행할 수 없던 상황에서 현실을 비관하여 남편의 인공호흡기를 강제로 떼어내 발생한 범죄로, 피고인이 배우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이다.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로 치매로 인한 가정 내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5년간 피해자를 정성껏 간병하다가 피해자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자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여 범행에 이르게 됐고, 범행 직후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 경솔한 생각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한 것을 뉘우치며 회한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자녀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재판부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줌은 피고인 주미안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본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는 7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한시민지방법원 강주지원 제1형사부 2018 고압 1, 2, 3 사건에 대한 재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팀 우리 남원주 중학교의 발표 모두 끝났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수고했다고. 네. 자, 이어서 바로 질의응답 시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앞서 부탁드렸던 것처럼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 몰입해서 굉장히 잘 봤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분은 검사 이 역할을 맡았던 분인데요. 일단은 용어 사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형사 재판 과정 중인데 이게 피고인과 피고를 이렇게 섞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피고인과 피고 두 개 용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을 사용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고는 언제 사용하나요? 민사 재판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법정에서는 판사님도 그렇고 변호인도 그렇고 검사님도 그렇고 모두 줄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알고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었으나 이야기의 매끄러움이나 그런 걸 위해 좀 줄여서 쓴 걸로.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그 남원주 중학교 원주에 있는 건가요? 네. 아침에 몇 시에 오셨어요? 출발을. 7시에 출발했어요. 고생 많으셨네요. 힘드셨을 텐데 일단은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좀 슬픈 내용이에요. 근데 좀 독특하게 보통 모의 재판은 피고인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면 유죄다, 무죄다 이렇게 다투는데 일단 이건 기본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걸 좀 깔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용에도 나왔지만 약간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정에 호소하는 좀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살인은 인정이 되되 이제 양형 단계에서 그 존엄사에 대한 좀 견해가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여러분들 다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아무나 좀 존엄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한마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인에서 나오셨네요. 그 존엄사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간의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 존엄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고통스럽게 치료를 계속하는데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 환자에게 권하거나 권유를 하는 것은 그것도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존엄사에 찬성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가 앞으로 이제 좀 커서 고등학생이 되면은 옆에 보면 헌법 토론대 하거든요. 거기서 잘 어울리는 주제라서 나중에 또 생각 있으시면 한번 또 깊이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봤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아마 연명의료중단결정법이 시행되고 나서 이 인간의 생명 또는 생활, 그다음에 생존과 관련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아마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은데 이 판사가 3명 나온 건 살인 사건이어서 합의부로 진행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이 각 3명의 판사가 역할이 있을 것인데 보니까 판사 1, 2, 3 이렇게 해서 시간적인 진행에 따라서 다 이렇게 역할을 부여받았더라고요. 혹시 재판장은 누구예요? 예. 아마 진행과 관련해서 혹시 그럼 재판장하고 옆에 있는 두 판사분들의 이 뭐 역할이 어떻게 다른 것 같습니까? 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제가 대신 답변을 해도 될까요? 예. 일단은 재판장은 재판장으로서 모든 이제 이 재판을 좀 관할하고 좀 진행하는 판결문 낭독하고 그런 좀 딱 토대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고, 저는 일단 증인 신문을 맡았고 마지막으로 저기 판사 3은 이제 피고인 신문을 맡아서 다 역할 분배를 이렇게 예, 했던 것 아마 같습니다. 여기도 또 이제 모의 재판이고 학생들이 또 다 재판장하고 판사하고 싶고 역할을 담당하고 싶어 하니까 아마 또 각자 이제 역할을 조금 나누어서 이 세 명의 재판장이 있었는데 시간 수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되지만 실제 이 현실의 형사 재판정에서는 형사법원에서는 이 법정 질서 유지권이라든지 아니면 소송 지휘권은 재판장이 갖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우배석하고 자배석 판사는 이 재판장이 이제 물을 때 이 의견을 조금 개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할 분담이 실제로는 맞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검사의 역할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저도 잘 몰라서, 이 연명 의료 중단을 했던 피고인이 이 피해자라고 할 그 아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산소호흡기를 떼고서 어떻습니까? 음독 자살을 시도했는데 아마 간호원에 의해서 발견됨으로 해서 이 자살 미수, 뭐 그건 자살 미수, 뭐 일명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살아났습니다, 그죠? 그 재판 진행 중에서 불구속 기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마 이 피고인의 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뭔가 좀 보호하기 위한 뭐 검사의 역할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재판 진행 중이나 해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또 자살을 기도하거나 성공해 버렸으면 어떻게 되죠?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그 전에 일단 건강 상태도 건강 상태고 응급실에 가 있던 상태였고 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특별히 더 도주의 의료도 없을 뿐더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 건 맞아요, 그죠? 그런 피고인의 신변이나 생명 보호를 위해서 뭔가 이 검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우리 발표했던 남원주 중학교였습니다. 우리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해줄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앞으로 나와서 마지막 인사하고 자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질의응답 시간에는 일단 친구들이 긴장을 하고 다 떨려하는지. 자, 이제 일렬로 서주시고요. 자, 일렬로 서주시고 일종 차렷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세 번째 팀 동인천 중학교 발표가 있는데요. 정리 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름 5cm, 길이 10cm인 흉기를 가지고 공갈하여 10만 원의 재방산 이력을 취하였으며 수십 대에 걸쳐 폭행하고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남학과 학생이 김한주 학생을 폭행하려는 것을 방어하려는 차원으로 밀쳐 상해를 입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피고인이 평소 저를 욕하고 만나면 때린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 상황에서 분명히 피고인인 저에게 너는 이젠 죽었어 라고 말을 하고 저를 가격하였습니다. 병원 기록에 의하면 나무 강목에 의한 상처는 없다는 의사수신서가 존재합니다. 재판장님, 검사 측이 먼저 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신문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재판장님. 연예인은 감독하세요. 양측 다 법정 내 심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